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점포 매장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여기 오늘 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휴일이잖아요.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쉬게 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직원분들도 저랑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한밤중에 오밤중에 가족들이랑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 타고 불려 나와서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면도 있지만 속상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요새 하는 고민의 일부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부동산 이제 하락한다, 한 30% 40%는 더 빠져야 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봐야 된다, 아니면 뭐 5년은 흘러내릴 거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침체되고 안 좋은 건 저는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시장에 들어오고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뭐 그 전에 감지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제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깔아뭉개졌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제 그때 기억에 제가 이제 접근한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작에 이미 완전히 꼬꾸라졌었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투자다 잘 안 되면 약간 워렌 버핏 마인드를 갖거든요. 난 같이 투자한 거다, 버티면 된다. 그런데 정말 잔인했던 게 2008년에 흘러내리는 것 같다가 이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회복이 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이 막 요동을 쳤어요. 어떻게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제일 안 좋은 해를 꼽으라 그러면은 2011년도랑 2012년도가 진짜 안 좋았어요. 물론 내가 많이 봤던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지금을 와서 보면은 당연히 똑같이 안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는 의문은 이거죠. 야,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장기 하락 구간이 지금이랑 같냐? 이걸 여러분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의 요소들이 과거 데이터에 없다는 점을 저는 되게 길게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안 좋았던 기간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놓친 게 있고 후회하는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그리고 결과가 좋았던 게 막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놓칠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놓쳤던 게 뭐냐면 제가 봤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문은 이거죠.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7년이란 기간을 봤을 때 이때 부동산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가를 질문을 해봤을 때 있다라는 게 문제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아요. 당연히 이제 상가, 토지, 아니면 이제 월세 상품이라던가, 특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방시장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서 돈을 버니 또 계시고, 경매시장,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한 분도 계셨고, 하여튼 월세를 잔뜩 늘려놓은 분도 계셨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시장이 꼬꾸라졌다, 몇 년 동안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 특히 서울의 KB 시계열이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용하게 자신의 부를 일궈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분명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도 돈을 버는 분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건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주를 하고 먹고 살고 놀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공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공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여태까지 경영 경제 공부를 통해서 되게 많이 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나 어떤 생활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걸 제공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벌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람, 또 지어서 파는 사람, 땅을 다지는 사람, 뭔가 들어올 땅을 먼저 선점한 사람, 아니면 창고나 어떤 주차장을 잘 대여를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예전에 저처럼 언제 다시 오르지?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지? 시장이 도대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풀리지? 이러면서 정치인들의 입, 그리고 언론의 컨텐츠에 계속 소비자로 남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책 하우스푸어 2010년도에 딱 기억해요. 그리고 그 책의 공동 저자이신 선머머 선배님, 제가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후회는 안 해요. 어차피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은 해요. 나중에 해보니까 내가 이 시간에 더 열심히 다녀서 뭐 월세 상품이든 지방장이든 뭐 상가든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공부를 더 해놨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면 그때 세팅해놓고 뒤에 잘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논하기보다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장의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온 이 시장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찾아보고 누군가의 컨텐츠를 보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거 좋아요. 좋은데 내가 행동할 게 없다면, 누군가의 말대로 제가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건데, 매도가 안 돼요, 여러분. 뭐 계약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완전 얼음판처럼 굳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시행사업은 지금 좋아요. 너 무슨 얘기냐, 길거리 가니까 지금 지은 거 분양들이 안 돼서 망해가던데 무슨 헛소리냐. 근데 제 시행은 좀 달라요. 다르고 이거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통건물 있죠. 통건물 중에서 구분상가나 지산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특히 서울 쪽에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많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쪽은 돈이 된다는 건데, 이걸 제가 쉽게 못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준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돈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뭐 언제까지 떨어진다, 언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지만 이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상을 하고 맞게 대응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안 들어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대응이란 그 단계에 추가적인 어떤 투자나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다면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김에 다른 걸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구분상가든, 사실 구분상가랑 테마상가는 전 추천은 잘 안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통건물이 됐든 아니면 뭐 지산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예전에 그 당시에 오피스텔도 경매를 통해서 월세 세팅을 잔뜩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거든요. 최근에도 기존에 오피스텔을 경매로 싸게 갖고 있던 분들은, 아니면 싸게 샀던 분들은 월세가 요번에 올라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면서 월세를 받는 형태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또 전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도가 막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다양한 형태로 딱 정답은 없지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자기의 자산을 쌓아 올려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전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연구를 통해서 여기 투자했다, 저기 투자했다, 여기 투자했다, 저기 투자했다, 말 그대로 부동산꾼인 거예요. 어차피 땅 위에 사람이 필요한 걸 지어서 여기 사람들 오고 사람들이 시간 쓰고 여기 돈 넣으면은 누군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게 인류의 역사에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해보고, 내가 지금 사실 시장을 예측해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특히 내 행동이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오늘 저 보세요. 여기 한밤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수익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여러분, 이게 이론만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쉽게 엄두 내면 안 되겠지만 뭔가 잘 키워낸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늘어나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통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기회는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면서 빠지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저거를 배워놓든 몇 개를 좀 해놓고는 이게 좋아요. 요번에 어떤 주거용 아파트 시장도 먼저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이 사실 좋았던 거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준 시장은 맞았지만, 어차피 결론을 내려보자면 먼저 들어왔던 분들이 유리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서 먼저 시작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는데 시간을 쓰기를 원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찾기보다 이미 다 질러놨잖아요. 거의 부동산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발을 들여놨고, 이미 어떻게 제 나름대로 깃발을 꽂아놨고 문어발처럼 해놨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사고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막 이렇게 불려다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쭉 열심히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결과물을 안겨다 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기회를 맞아서 좀 더 많은 걸 얻으신 분들이 꽤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말 잇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보면 언론이나 어떤 정치하는 분들의 어떤 정책 하나하나에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잖아요. 여러분의 돈이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내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안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도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여건이 된다면 또 투자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뒤에서 다 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내를 못하면 뒤에 과실도 없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